사실은 성부주는 5종목이라는 것은 많습니다. 실제로는요. 저희들이 지금 성부주 5선의 근간 트레이딩은 뿌리의 트레이딩은 시초가 트레이딩을 뿌리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초가 매매가 가장 간결하고 가장 또 파괴적이기도 합니다. 한데 사실 어려운 매매죠. 시초가 매매가. 저 역시도 다른 어떠한 매매보다도 시초가 매매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렵다는 시초가 매매가 어찌 보면 또 가장 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부주가 보통 제가 5종목을 매일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한 3종목 정도에서 2종목 정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근데 5종목을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압축을 시키라는 뜻이죠. 그 5종목 중에서 반드시 보면 본인의 성향에 맞는 종목이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신 분, 소심하신 분, 그리고 따박따박 수익을 쌓아나가기를 원하시는 분, 한 방에 난 그래도 배가 터지게 한번 먹어야 된다는 분, 그런 분의 성향에 맞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5종목을 만약 제시를 하면 그 5종목을 그 다음날 모두 다 매매를 할 거라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겠죠. 그 5종목을 제시한 이유는 그 5종목 중에서 또 압축을 해라는 겁니다. 그 5종목 중에서 또 한 종목을 째키고 또 한 종목을 버리고 또 한 종목을 버려서 최대한 본인에게 성향에 맞는 종목을 압축을 시켜서 한 종목 내지 딱 2종목만 고릅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에 공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제 말을 잘 기억을 하시고 5종목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종목 중에서 자기가 좀 눈에 익고 그리고 조금 매매를 해본 종목이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래, 그런 종목을 일단 제일 먼저 압축을 한다. 그 점을 먼저 기억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종목을 그렇게 골랐다면 5종목 중에서 나는 뭐 내일 2종목 하겠다, 1종목 하겠다, 3종목 하겠다. 자기 나름대로 자금의 뭐 분배에 따라서 직장 상황이나 자영업 상황이나 주부의 상황이나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종목을 골랐겠죠. 골랐으면 반드시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은 해야 합니다. 그 분석 자체가 시나리오를 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분석을 하고 내일 공략할 종목에 대해서 아야, 어여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일 이 종목을 타겟으로 삼았다. 1번으로 꼽고 그 다음 서버 종목으로 2번 종목을 꼽아서 5종목 중에서 2종목을 압축을 시켰고 그 2종목 중에서 A급을 1등, B급을 2등으로 꼽았다면 그러고 난 후에 다시 그 A급과 B급에 대한 매매 공략을 다시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 앞을 내다보고 하루 앞을 예측을 해서 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내일 되면 어떠한 경우의 수가 이 시장에 발발이 될지는 모르지요. 그래서 최대한 그 경우의 수를 예측을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평균적인 매매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내일 시장에 별 탈이 없고 이 회사가 별 탈이 없다고 가정을 세워놓고 평탄하게 시장이 흘러갈 때 이 종목은 내가 시가가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공략을 하겠다. 지금 시가내가 뭐 얼마가 오르고 내렸으니까 내일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적어도 한 종목당 3가지의 경우의 수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종목을 2개를 골랐다면 경우의 수 시나리오를 6가지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A급도 3개, B급도 3개. 그러니까 벌써 종목 2개만 해도 경우의 수가 6개인데 종목 5개면 30개라는 소리 아닙니까? 15개라는 소리 아닙니까? 3, 5, 15. 그럼 복잡다는 거죠. 그래서 5종목 중에서 종목을 고른 후에 그 종목에서 다시 세분화를 시켜야 되는 과정을 필터링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목을 한두 종목 골랐다면 거기서는 그때부터는 충실하게 많은 데이터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 종목에만 집중을 해서 그 종목의 과거를 둘러보고 그 종목의 과거의 패턴도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재료가 있다면 재료를 두께도 재어보고 기술적인 자리에 있다면 기술적인 자리에서의 흐름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에 따른 신화를 충실하게 짭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내일 다음에 시초가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매매가 진행이 되면 시초가 매매의 가장 큰 장점은 짧은 시간 안에 매매를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큰 덕목입니다. 하루 종일 장이 시작이 되고 나서 30분이 넘어가면 30분에서 1시간이 넘어간 그 뒤에 나머지 시간은 거의 복잡계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혼잡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장 시작 후 한 30분 정도는 그냥 어떤 여러 가지 지표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따른다기보다는 그날에 가장 기와 세가 가장 몰리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많은 자금들이 유동성 있게 올라오죠. 그래서 자금도 흐름도 좋을 뿐더러 종목들 움직임도 좋습니다. 그때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트레이딩 시간은 30분 정도. 꼭 이 종목은 내가 조금 더 봐야 되겠다는 종목이 있다면 한 60분 정도. 최대 맥시멈은 60분 정도까지 보고 30분 안에 매매는 마무리돼야 되죠. 실질적으로 급등주는 땡 하고 5분에서 10분, 길으면 20분이면 끝이 납니다. 거기서 보통 1차 파동은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다시 흘러내렸다가 추후에 다시 반등이 일어나서 혼잡계 시간에 다시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은 항시 시초가 트레이드는 1차 파동을 목적으로 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왜? 2차 파동까지 보려고 하면 또 욕심이 생기고 혼잡계로 들어가면 또 심리적으로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 3%, 5% 5%, 10% 10%딱 정해놓고 도전해서 시간이 넘어간다고 생각이 할 때는 그때는 매매를 끊으라 이 소리입니다. 왜? 그 시간까지 승부가 안 났다면 그 뒤의 시간은 더욱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과의 싸움은 트레이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재료도 좋고 이슈도 좋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것도 좋지만은 이 시간과의 싸움을 무시했다가는 결코 훌륭한 트레이더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트레이딩은 반드시 30분에서 60분 사이에 마치도록 한다. 사실은 60분도 길죠.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것은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책을 읽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지만 가장 정도의 길을 걷는 것이 이 글이지요. 매도의 원칙은 기계적으로 지키도록 한다. 이 말뜻에 가장 밑바탕에 깔린 베이스를 잘 느껴야 된다는 이 소리입니다. 그래, 매도는 내 수익 나면 5%는 팔아먹고 내 5% 손실 나면 잘 손절 잘하고 그러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매도를 그러한 개념으로만 보지 마시고 매도의 밑바닥에 깔린 베이스를 항시 가슴에 뿌리 깊게 삼아란 뜻은 이 매도 손절 매도를 하는 것은 손실이 나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운용 자금을 최대한 몸통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직장 다니면서 여윳돈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자꾸 고시방 그 좁은 방에서 한 달에 20-30만 원 달세를 내가면서 밤새도록 주식으로 성공해서 돈 몇백만 원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 돈이 자기 인생과 같단 말이죠. 돈의 두께는 사람의 재진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 틀립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한 자리에서 몇천만 원을 쓸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한 자리에서 만 원을 쓰기도 아까워하죠. 그래서
이 매도의 원칙은 수익을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을 낼 때도 매도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항시 심리적인 싸움이죠. 더 먹고 싶은 욕심과 또 더 떨어질까 싶은 욕심, 즉 불안감이 매도에는, 수익 매도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조금 더 끌고 가면 이놈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안 팔면 이놈 떨어질 것 같고, 이래서 매도가 어렵다고 하죠. 왜냐하면 매도에는 그 욕심이란 것이 항시 귓가에서 간질간질 거리기 때문입니다. 손실은 어떻습니까? 손실 또한도 마찬가지죠. 기계적으로 스톱로스를 걸어놓고 진행을 하면 될 텐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죠. 느닷없이 갑자기 푹 꺼지고 내려가 앉으면 한 10% 깨지면 조금 반등하면 팔아야지. 손실이 크니까. 그런데 또 무슨 재료가 악재가 툭 나오면서 또 한 20% 꺼지면 그때 또 물타기를 해요. 그게 서서히 나중에는 뭐 시중에 뜯어놓은 말로 나는 장투를 하고 싶어서 장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환경이 돼버리는 거죠. 손실이 크니까 그냥 에휴 팔지는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본의 아니게 장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의 원칙은 항시 기계적으로 스탑로스를 걸고 진행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아직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믿으면 안 되는 아직 그런 경력이기 때문에 죽어도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를 마십시오. 아직까지는 여러분은 간사하고 소심하고 욕망에 눈이 먼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기계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이 말은 중요한 것이니까 특히 수익이 날 때, 손실이 날 때 가장 큰 손실을 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종목이 땡 해가지고 바로 밑으로 쭉 하락을 해서 손실을 낼 때는 크게 보지를 않습니다. 급신하니까 느닷없이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니까 들어갔는데 바로 쭉 떨어져 내린다. 그런데 손실을 크게 보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들어가서 자기가 10% 20% 꺼내서 올라가서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 이게 듬뿍 내려오더니 조금 올라가겠잖아요. 또 내려오고 또 내려갔지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결국 본질까지 왔는데도 그 기대감, 자기가 먹었던 20% 30% 50% 먹었던 그 기대감을 못 잊어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려가잖아요. 안 팔아요. 그런 고집센 사람들이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매도의 원칙은 기계적으로 내가 5%를 목표로 한다 하면 5% 되면 매도가 나게끔 탁 스탑로스 조정해 놓고 요즘 좋지 않습니까? 시스템 다 해놓으면 지가 나가서 매도 탁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 놓고 일하면 되죠. 그래서 이 네 번째 매도의 원칙은 기계적으로 지키도록 한다. 참 중요한 겁니다.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항시 진입을 하고 나면 스탑로스도 같이 진입과 동시에 스탑로스도 같이 발동을 시켜놓고 호가장을 보든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서두르면 항시 다칩니다. 자, 다섯 번째 봅시다. 트레이딩 종목은 반드시 두 종목을 넘기지 않는다. 제가 아까 초창기에 말했듯이 5종목이 다 나왔다고 해서 5종목을 다 한다. 물론 뭐 매매를 하다 보면 그런 날은 있습니다. 뭔가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날. 희한하게 내가 5종목을 골라놨는데 내가 A, B, 1, 2번을 골랐는데 1번을 A급이니까 제일 먼저 공략을 해서 수익을 탁 내고 나는데 마침 그때 B 종목이 내가 생각하는 타점까지 탁 정말 예술같이 와줘요. 그래서 B 탔고 나니까 별로 생각지도 않았던 C 놈이 또 그놈이 또 희한하게 내가 생각했던 지가 또 딱 와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으니까 두 종목을 먹었으니까 탁 들어가는데 또 수익이 나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날은 100년에 한 번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날은 100년에 한 번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한 종목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한 종목에서.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 하면 그 한 종목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재능과 모든 데이터, 모든 심리과 모든 에너지를 그 한 종목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 한 종목에서 승부를 보지를 못하면 그날은 졌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그날은 포기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즉 그러한 마인드로 첫 번째 종목과 두 번째 종목에 모든 승부를 걸어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이 났다. 그럼 좀 여유롭겠죠.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자신감을 갖고 할 텐데 그 두 번째 종목이 수익을 줄 때도 있고 손실을 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익을 줄 때는 앞에 종목이 10%를 줬다면 두 번째 종목은 20% 먹으려고, 더블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앞에 먹은 수익의 절반 정도만 먹는다 생각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앞에 종목 A급을 10% 먹었다면 B급은 5% 정도. 왜? 내 주 타겟은 A급이요. 1등주였는데 제가 수익을 줬는데 2등주도 수익을 준다면 보너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지 거기서 더 큰 욕심을 먹으려고 하다가는 다친다. 항시. 그러한 개념으로 1등주와 2등주를 운용하는 것이 좋고, 또 다른 경우의 수를 보면 1등주가 들어가는데 손실을 봤다. 5%. 그럼 2등주를 공략할 때는 마인드는 뭘로 가지고 있어야 되냐? 2등주를 공략할 때는 나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 손실도 회복을 하고 수익을 얻어서 마쳐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0중 8구 그 종목은 앞에 종목보다 더 큰 손실을 봅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은 내가 생각했던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이 서버 종목 두 번째 종목으로 적어도 앞에 종목 1등주의 손실분을 회복하는 쪽으로만 모든 신경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의 계좌를 제로로 만들어 놓고 매매를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가장 현명하다기보다는 가장 훌륭한 트레이드의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다시 내일을 기약한다 이 말입니다. 내 원금만 이상이 없다면 이 시장은 매일 열립니다. 얼마든지 새로운 종목과 또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지요. 그 뜻은 내가 내 자본금을 잘 유지를 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참 중요한 겁니다. 1번과 2번을 공략을 하고 실패를 하고 나서의 뒷행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더 큰 손실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날은 공부하는 차원에서 넘어갈 수도 있는 평온한 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두 번째 종목에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데요. 당일 시장의 돌발의 악재 시 모든 매매를 중단하고 관망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줘도 이걸 지키는 사람은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왜? 자기는 별 이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매매를 하면 자기는 수익이 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된 경력자들은 뭐 충분히 해 나갈 수는 있죠. 하지만 초보자들은 시장에 돌발의 악재가 터졌을 경우에는 시장이 구조가 뒤틀어졌단 말입니다. 즉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뭐가 옵니까? 쓰나미가 오고 그러죠. 해일이 일어나고, 물론 이건 하나의 비근한 예입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어제 시나리오를 열심히 짜고 오늘 매매를 하는 건데, 내일을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경우의 수를 짜고 시장에 딱 만나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시장에 문을 턱 여니까 무슨 트럼프가 설사해서 병원을 입원을 했단다. 시진핑이가 판다하고 놀다가 기가 째졌단다. 이상한 소리가 뻘뻘뻘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뉴욕에서 몇 프로 급락을 했다. 중국에서 몇 프로 급락을 했다. 일본에 쓰나미가 와서 지금 중내 산에 난리다. 밤사이에 새로운 전혀
다른 어떤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시장이 아침부터 여러 가지 다른 변동사항을 보여줄 때는 매매를 쉬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왜 내가 이것이 중요하다 하면 지금 이 6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는 매매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다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이스 가장. 아침에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오늘 아침 시장이 별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지수가 지금 뉴욕 지수가 어떻고 뭐 다른 데는 뭐 어떻는가. 그것부터 파악을 해라 이 말입니다. 이상이 좀 많이 있으면 그날은 매매를 쉬는 게 좋다. 항시 이 점은 가장 밑바탕에 베이스로 깔아놔야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트레이더로 성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악재가 있는 시장을 즐길 줄 아는 트레이더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변동성이 클수록 수익은 더 많이 납니다. 근데 그 수익은 많은 경력과 많은 시장과 싸워본 사람만이 가져갑니다. 초보분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한두 번 해가지고 이겼다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어느 정도 본인이 경력이 될 때까지는 항시 피해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한번 봅시다. 이 마인드는 7번은 오늘이 아니면 내일 또 도전한다는 마인드를 유지하라. 저거는 참 이런 말은 뭐 어디서도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적을 필요가 있느냐 하지만 저는 지금도 이 글귀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글귀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사업문은 이 급등주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 순식간에 뭐 하다 보면 뭐 하루에 30%짜리도 먹고 50%짜리도 먹고 막 이럴 날도 있어요. 있는데 때로는 매매를 하루도 안 하고 한 번도 안 하고 쉬는 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여하한 상황, 즉 시장에 악재가 있든지 자기 몸 컨디션이 안 좋다는지 뭔가 아침에 출근할 때 자기만의 징크스 같은 게 있죠. 양말을 거꾸로 신는다든지 신발을 뭐 한쪽을 잘못 신는다든지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가 붕그러진다든지 뭐 그런 어떤 사람마다 누구나의 그런 징크스가 있죠. 뭐 그런 게 아침에 탁 발생이 되나요? 뭔가 안 좋아. 뭔가 안 좋은데 아니다 다를까 첫 번째로 공략한 종목이 자기가 생각했던 시나리오 짰던 방식하고 뭔가 비슷했는데 갑자기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확 변한단 말이죠. 그럼 매매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날은. 그럴 때는 마음을 정리를 시키고 마음을 풀어 헤치고 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간이 뭐냐면 이 글자란 말입니다. 그래 오늘 아니면 내일 도전하지 뭐. 내일 뭐 대한민국 뭐 정권 거래소가 뭐 어디 뭐 도망갈 일도 없는 거고 뭐 내일 또 하자. 오늘은 뭔가 아니다. 뭔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뭔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 때는 발을 뺀다 이 말입니다.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글자는 제 모니터 앞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단순한 글자.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력을 길게 해주는 한 문장이 될 것이니까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8번을 한번 봅시다. 저는 우리 사업문 회원들에게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것인데요. 특히 리딩 회원들한테는 이 꾸준함과 일관성은 참 제 개인적으로도 참 이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나 주식이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행복했던 날도 있고 불행했던 날도 있죠. 물론 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나는 평생이 불행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는 평생이 행복했었던 사람도 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만 우리가 보통 평이하게 봤을 때 살다 보면 다 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다 살아가지요.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더라 봅니다. 그런데 이 꾸준함과 일관성은
인생과 주식을 비교할 때 약간 차이점이 있는가 뭐냐면 그 굴곡이 있는 것을 조금은 평탄하게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요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종목을 하나 공략을 할 때 어떤 날은 100만 원 했다가 어떤 날은 500만 원 했다가 어떤 날은 1000만 원 했다가 어떤 날은 1억 했다가 이렇게 계좌 자체를 일관성 없이 유지를 하면 매매 자체가 굉장히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매매를 했다가 어떤 날은 매매를 안 했다가 어떤 날은 뭐 또 뭐 며칠 가서 뭐 놀두고 왔다가 이렇게 하면 트레이딩이 절대로 늘지를 않죠. 그리고 오늘은 먹었다고 좋다고 하고 또 내일은 또 잃었다 칩시다. 그럼 잃었다고 또 막 썽이 나가지고 막 응?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내가 이 길을 간다면은 스스로가 이 길을 가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항상 꾸준하게 묵묵히 소처럼 한 발씩 도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도 항상 일관성 있게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어느 단계까지 가서는 또 올리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트레이딩은 꾸준함과 일관성을 유지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다음 봅시다. 보조지표 신호보다는 기세를 먼저 파악하고 따른다 이렇게 했는데 좀 이것은 조금 약간 이제 뭐 경력자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 굳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글을 써놓은 까닭은 저 역시도 초창기에는 수많은 보조지표들을 등에 업고 귀에 달고 머리에 이고 매매를 하곤 했습니다. 발에도 달고 손에도 달고 뭐 수많은 보조지표를 뭐 온 HT에서 깔아놓고 뭐 도배를 해놓고 뭐 그리고 뭐 다른 사람 HT에서 이리 보면 뭐 이상한 것이 있으면 저게 뭔가 싶어서 와 저게 무슨 큰 뭐 비법 같고 이래가지고 막 그거 배울 거라고 혼자서 밤새도록 연구를 하고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쭉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뭐 무시는 못하죠. 알아놓으면 다 참조는 되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승부는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승부는 기세에서 나타납니다. 본인의 기세, 그 주식의 지금 종목의 흐름의 기세, 그 재료의 기세, 거기에서 더 큰 승부가 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초보자들 중에서는 보조지표를 맹목적으로 신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안 좋은 버릇입니다. 보조지표는 그냥 보조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의식적으로라도 조금 더 자기가 의식적으로라도 그 종목의 흐름, 호가의 흐름, 수급의 흐름을 자꾸 기세를 자꾸 느끼려고 자기가 애를 써야 합니다. 촉을 조금 더 높이려고 자꾸 촉을 좀 높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것을 뭐 어떻게 뭐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런 것은 구체적인 게 없지요. 없는데 그걸 느끼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뭔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가겠네, 이 종목은 못 가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진다는 거죠. 이 종목은 지금 이 기세 정도면 20%까지는 가겠다. 이 기세 정도면 15% 정도까지 못 가겠다. 이 기세 정도라면 10% 정도면 끝이 나겠다. 이런 것을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자꾸 기세에 대해서 자꾸 공부를 하고 기세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꾸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보조지표보다는 그 종목의 기세 흐름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어떠한 기법보다도 시장 운용법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것을 인지한다. 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했지 무슨 보조지표나 무슨 기법, 뭐 무슨 캔들 뭐 모양이 어떻고, 무슨 이평선을 뭐 꼬리를 찍어줄 때 뭐 어떻고, 뭐 여러 가지 기법이나 보조지표가 있지요. 있는데 그것은 이 시장이라는 큰 틀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발톱 정도 되는 거겠죠. 예. 이 시장 크지 않습니까?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어떤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지, 지금이 상승장인지, 횡보장인지, 하락장인지, 아니면 지금 글로벌 악재가 어떻게 됐는지, 전체적으로 시장 운용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장에는 뭐 여러 수소차, 전기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띄우고 있는데 자기가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어떤 지표에 타깃이 탁탁 맞아 떨어지는 종목들이 막 속출을 해요. 자기는 그런 종목을 더 우선시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시장은 돈은 이쪽에 몰려 있는데 자기는 혼자 거기 가서 그 보조지표와 여러 가지 어떤 자기의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런 종목을 다루고 있어요. 그 시장과 동떨어지게 놀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시장을 보고 파악을 할 줄을 모르고 자꾸 자기의 고집대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게 그렇단 말입니다. 그냥 편하게 돈이 몰리는 곳에 자꾸 가려고 하시면 돼요. 이 시장의 운용법이라서 단순한 겁니다. 돈이 몰리는 곳에 자꾸 가서 시장에 사람이 몰리는 곳에 장사를 해야 떡도 잘 팔리고 국수도 잘 팔리고 팔릴 거 아닙니까? 혼자서 저 방파제 가가지고 거기 가고 떡 팔고 국수 팔면 누가 사 먹습니까? 바닷가 방파제에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한 장사가 되는 곳을 파악을 하고 또 그 장사가 언제 열리는지, 또 어떤 날에 어떤 큰 손이 와서 한꺼번에 떨이를 해가더라, 또 어떤 날에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돈을 풀더라. 이런 시장의 운용법이 어떤 보조지표나 기법보다는 우선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악재가 터지면 모든 매매 시나리오를 무시를 하고 새로운 시나리오를 빨리 짜서 빨리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 이 시장 운용법의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아직도 어떤 기법이나 보조지표에 많이 연연을 하고 계신다면 공부는 하시되 그것보다는 좀 더 시장을 자꾸 크게 보려는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점을 잘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승부조선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마지막 글은 이겁니다. 공부만이 살 길이다. 수없이 여러분들도 수없이 수만 번 수천 번 들었던 말이죠. 근데 이 말이 맞습니다. 자기가 살라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단순히 공부하는 방식이 약간씩 다들 틀리겠지만은 어떠한 방식이든지 길은 약간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맨발로 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영을 해가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들이 원하는 목표는 거의 다 평이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라도 더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의 차트라도 더 보려고 하는 사람, 하나의 재료 분석을 하나라도 더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가면 역시 살아남더라 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과 기상은 고수가 되어 있다면 그는 허상이란 말입니다. 스스로가 주식 고수가 되고 싶다고 스스로가 수없이 떠들면서 자기가 하는 행동은 고수들이 하는 행동을 모방조차도 안 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서점에 가서 많은 고수들이 쓰는
책을 읽어보면 장이 끝나면 복기를 해라. 노트를 가지고 쓰라. 뭐 좋은 말들이 많이 있죠. 과연 여러분들은 그 말들 중에서 과연 몇 가지나 지키고 있습니까? 깨어나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자, 오늘 시연은 승부조 5선의 개요가 간단한 것 같지만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란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공부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긴 시선으로,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것이, 그것이 대박이란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문의 문제였습니다.